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 동의안 국회 요구는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당론이 아니라 자유투표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형량이 굉장히 셀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종신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00억 원대의 지금 제3자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와 공범으로 보이는 성남시 공무원, 전직 공무원이나 이 두산건설 임원은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장에는 이재명 이름이 공범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이건 역시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김용, 정진상, 최 측근들이 뇌물을 받은 의혹, 여기에 428억 원, 그러니까 세금 떼고 뭐 떼고 한 뒤 428억 원이지 700억 원대의 이익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이 정황, 이것들이 합쳐지면 정말 액수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 플러스 지금 검찰이 또 하나의 이재명 제3자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북 송금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는 800만 달러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800만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거의 이 10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건 역시 제3자 뇌물죄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특가법상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남FC도 뭐 100억 정도, 이것도 100억 정도. 이재명 대표는 정말 지금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구치소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물증이 나오고 법원이 이걸 인정한다면, 유죄로 판단한다면 그 형량,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상당히 닮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도 관건입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이 한국으로 압송되면서 KBS 등과의 인터뷰, 또 공항에서의 기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개인 돈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 쌍방울 돈으로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일부라도 했다면 쌍방울의 미국 자산은 동결될 것입니다. 지금 미 국무부가 이 김성태 사건을 예의주시한다는 BOA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FBI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건 지금 이재명은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성남FC 후원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 있는데, 대장동, 뭐 백현동, 여기에 대북 송금이 상당히 큰 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은 이 800억 원을 제3자 뇌물 제공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한 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금 김성태가 다 불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제공죄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폰 비용 대납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제공 차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이 전액 800만 달러,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이 돈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약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액수가 1억 원이 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입증되면 이재명은 정말 아주 오랫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제3자 뇌물 제공죄로 처벌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 제3자 뇌물죄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경기도 대북 사업의 재반 비용인 800만 달러, 이 100억에 달하는 이 돈을 제3자인 북측에 건넨 대가를 얻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김성태 전 회장 2019년 1월과 5월 두 차례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의 관계자를 직접 만나 히토류 채굴권 등 1억 달러 규모의 경협 합의서를 쓰는 등 사업 의지를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등이 대북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018년 1분기 평균 2,650원이던 이 주식 가격이 2019년 1월에는 9,140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부수적 이익까지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요? 역시 유형무형의 실익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약정했지만 조달하는 데 실패한 대북사업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한 결과 2018-2019년 평화무대에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대북 경협 사업에서 가장 먼저 달리는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느냐, 김성태가 대납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 바뀝니다. 김성태는 개인돈이라고 했지만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면 쌍방울 그룹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대단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에게는 필수인 이 평화 코드를 당내외에 각인시키는 이런 이익을 얻었고,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든든한 우군으로 만드는 정치적 이익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해찬 당시 대표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자, 이재명은 이해찬과는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이해찬계인 이화영 당시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영입합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이외에도 2019년 1월 신명섭 동북아협 상임부회장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임명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2018년 말 해경궁 김씨 논란 등으로 자진 탈당 요구까지 받았던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사이를 중재하고 2021년엔 이재명 지지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의 발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찬이 일종의 뒷배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일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재명 대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 이태영 변호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이런 것들이 지금 김성태와의 이재명 통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김성태, 지금 미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성태는 다 볼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정말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